자,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도 여러분들이 요게 거의 2년, 3년에 한 번씩 건너뛰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재작년에 나왔고 이제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또 워낙에 기속력하고 관련해서 내기가 좋은 논점이라 얼마든지 또 출제가 가능해서 요거 이제 또 잘 좀 정리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 첫 출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는데 처분은 그 처분 문서에 이유가 있습니다. 1호를 이유로 나온 과징금하고 2호를 이유로 나온 과징금하고 같은 처분이에요. 이건 이유가 다르면 다른 처분이 돼요. 이유가 다르면 다른 처분이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나갔는데 야 옆에 학교가 있다. 이걸 이유로 나간 거부 처분하고 그 건물 무허가 건축물이야. 이걸 이유로 나간 거부하고는 아예 다른 처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다투겠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실이 없다라는 걸 밝혀서 이걸 깨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청소년한테 술 판 적 없다. 증거 수집해 가야 되겠죠. 그 증거와 10시 넘어서 왜 장사했냐. 난 10시 넘어서 장사한 적이 없다. 이 증거는 같은 증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증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증거입니다. 자, 거부 나왔는데 너 업장에서 200m 이내에 학교 있다. 학교 없어 200m 이내에 이 증거와 그 건물 무허가다. 허가다. 이건 완전히 다른 증거입니다. 그럼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문제되는 건 갑자기 행정청이 처분 시에는 너 왜 10시 넘어서 영업했어? 요것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이 언제예요? 처분시입니다. 그럼 처분 시에 얘가 이런 사실이 있으면 적법일 거고 이런 사실이 없으면 위법일 거고 근데 요걸 위반해도 과징금이 나가고 청소년한테 술 팔아도 과징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처분 시에 얘가 술 판 사실은 있어요. 청소년한테. 그럼 그걸 이유로도 과징금 나갈 수 있죠. 그럼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해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실도 없다면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은 또 위법해질 수 있죠. 근데 처분 시에 두 가지 사유가 다 있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은 둘 다 있다 생각하고 근데 이유는 요거만 제시한 거예요. 얘가 읽어보고 요거 깨트릴 증거 수집해 가야 되겠다. 증거 수집해 왔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갑자기 소송 계속 중에 법관님 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요. 요게 아니라 이걸 이유로 나간 걸로 좀 봐주세요. 그럼 이 사실이 진짜 있다면 이 처분은 적법하거든요. 이게 처분이 나가게 된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원래 무슨 증거만 갖고 왔어요? 이 사실을 깨트릴 증거. 그럼 요 증거를 가지고 이것도 같이 공격 방어가 가능하면 그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이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그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인정할지 말지 법에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죠. 근데 법 어디에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긍정하자. 여기서 한 번에 다 다투게 하자. 소송경제 안 된다. 원고의 공격방어권에 침해가 생긴다. 절충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장 가시게 되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쓰실 거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 문서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논하는 소송 계속 중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처음 처분 나갔을 때 왜 이 처분이 나오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 이유를 깨트리기 위해서 증거 수집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이유가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원래 처분 문서에는 이유 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유 제시가 빠져 있어요. 그럼 이 처분은 이유 제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처분 시에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주체, 내용, 형식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유 제시만 빠져도 어디라도 하자만 있어도 그 처분은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 들어갔네요. 법원이 이유 제시 빠졌네. 이유 제시가 빠져서 위법해. 취소했어요. 그럼 행정청은 다시 저처분 못해요. 이유 적어주고 할 수 있어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 왜 취소되는지 그 이유가 이유 제시가 없어서 위법하대요. 그럼 행정청은 다시 처분 못해요. 이유 제시해주고 다시 과징금부가 처분할 수 있어요. 다시 과징금부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개발해내냐면 이유 제시의 목적이 뭐예요? 이 이유를 알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읽어보게 하고 상대방이 인정해요. 아니 그럼 납득시키고 소송 올 일 없죠. 근데 읽어봤어요. 자긴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증거를 수집하게 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분 시에는 위법했지만 이유 제시가 없었던 겁니다. 처분 시에는 위법했지만 얘가 심판이든 소송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이유를 알려줬어요. 그럼 1월 1일자에 나온 처분인데 1월 10일자에 야 차차 미안 거기 이유가 빠져 있었다 야. 그 처분이 나가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10일자에 제대로 된 이유를 알려줬어요. 자, 얘가 이제 10일자에 이거 읽어봤습니다. 아, 납득돼요. 자기 인정해요. 그럼 소송 갈 일 없죠. 자기는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럼 증거 수집해서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개발된 게 뭐냐면 처분 당시에는 이유 제시가 없어서 위법했지만 그 뒤에라도 제대로 된 이유를 알려주면 요 처분 시의 하자를 치유를 인정하자. 치유를. 그래서 적법한 처분이 처음부터 나간 것처럼 보자. 이게 이유 제시 하자 치유라는 개념이에요. 여기도 이유가 등장하죠. 여기도 처분 이유, 처분 사유가 등장하죠. 근데 이건 일단 시간적으로 달라요. 이유 제시하자 치유는 소송 계속 중의 문제예요. 소송 들어오기 전에 이유 빠진 걸 고쳐서 처분을 적법하게 만드는 거예요. 빠졌던 이유를 제대로 제시해서 고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논의하는 첫 추변은 이유 있었어요. 근데 소송 계속 중에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처분의 내용에 지금 이 사실이 있으면 이 처분은 적법해지죠. 처분의 내용의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작업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써보시는 건 뒤에 있으니까 개념 이제 읽어보시고요. 로마자 이번에 구별 개념 이제 요걸 추가할 겁니다. 요걸 추가할 거예요. 구별 개념. 앞으로 이제 시험장 가서 쓰실 때 이유 제시하자 치유는 처분 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는 것인데 반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 시에 존재했지만 처분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 계속 중에 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고 이유 제시하자 치유는 이 이유 제시가 절차로 이제 편입을 합니다. 절차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이런 사실이 있으면 적법합니다. 그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요 밑에 건 안 쓰시겠지만 2번에 그 박스 안에 2번에 그럼 이유부계 하자 치유는 언제까지만 허용해 주느냐? 첫째 줄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바로 밑에 상당한 기간 내 상당한 기간은 쟁송 제기 전까지를 의미해요. 심판이든 소송 들어가기 전까지 이유 제시 제대로 해주면 그 하차는 인정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위에 4줄 쓰는 거 연습해 보세요. 요거 써보세요. 구별 개념 요 4줄 써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답안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쓰시게 됩니다. 자, 로마자 3번의 허용 여부, 문제 소재, 첫째 줄.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된다. 여러분들 문학판검이 등장하는 게 어떤 법이 애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싸움이 나면 그 문제되는 법조문을 명시해서 문제된다.
근데 어떤 논점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싸움이 나면 법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싸운다. 이거 반드시 적시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 법학에서 행정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이유, 받게 되는 답안이에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된다. 그래서 넘기시면 학설 1번에 원고의 공격 방어권 끝에 부정하는 입장. 바로 밑에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한 후에 행정청이 처분 시 다른 사유를 들어 또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가 또 소송 제기가 된다면 소송 경제에 반한다. 긍정하는 입장.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허용 안 되지만 기사동의 경우에만 허용하자. 그래서 여기 제한적 긍정설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제한적 긍정설, 뭐 예외적 긍정설, 예외적 허용설 이런 거 그냥 절충설로 통일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3설은 절충설로 쓰셔도 돼요. 자, 판례 기사동이고요. 검토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타당하다. 자, 로마자 4번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 일단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려면 그 사유는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추가 변경하려고 해야 돼요? 처분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 시기 때문에. 근데 소송 경제를 너무 중요시해서 처분 이후의 사유도 하자는 입장이 있기는 하다. 그냥 한 줄 정도 붙이시면 되고요. 자, 객관적 기준. 셋째 줄. 동일성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럼 이제 판례는 항상 여러분들 이 판례 사건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 사건 케이스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도 쓰기 집중 수업에서도 판례는 빠짐없이 다 한 번씩 여러분들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대표적 판례하고 기사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표적 판례 먼저 보고 나머지 추가할게요.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갑이라는 애가 주류 도매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는데 법에 봤더니 1호 면허가 없는 애한테 술을 공급해도 면허 취소 나올 수 있어요. 2호 세금 안 낸 술 무자료 술을 거래하게 되면 그것도 면허 취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 독립한 면허 취소 사유예요. 행정청이 너 왜 세금 안 낸 술 거래했어? 무자료 주류 판매했어? 이걸 이유로 면허 취소가 나왔어요. 나 세금 다 냈는데 증거 싸그리 수집했습니다. 다 제출했어요.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나갔네, 위법하네, 취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행정청이 법관님 얘가 술을 공급한 을이라는 애는 면허가 없는 애입니다. 무면허업자한테도 술을 공급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저 당시에. 이걸 이유로 나간 거라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거예요. 변경하거나. 이때 얘는 무슨 증거만 가지고 갔어요? 난 술 거래하면서 세금 다 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얘가 면허가 있다. 이걸 입증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느낌적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1호, 2호, 3호, 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사유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만 해도 면허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일반적인 모습은 여러분들 이게 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인데 국회가 말장난해서 요렇게 말장난해서 다 같은 사실을 써놨을까요? 아니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이건 다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거를 각 호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기사동을 인정했던 대표적 사건을 보실 건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자, 기사동을 인정했던 대표적 사건이 지입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갑이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냐면 화물 트럭 요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법에 보면 1호 명의 빌려주지 마라. 2호 직접 경영해야 된다.
바지 사장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각호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넌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법으로 지입죄를 경영했다. 이 지입죄는 2호에 해당돼. 그러니까 너 면허 취소한다. 근데 이 불법 지입죄에 해당되려면 구조 자체가 갑이라는 애가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럼 불법 지입죄에 해당되려면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금으로 화물자동차 구입을 합니다. 을의 돈으로 구입을 해요. 근데 얘는 면허가 없죠.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못 붙입니다. 그럼 얘한테 면허를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붙여요. 영업도 을이 다닙니다. 을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병하고 거래가 성사됐어요. 자, 1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얘는 면허가 없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면허 대여비 1천만 원 띄고 나머지 9천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월급 주듯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법에서 금지하는 지입죄에 해당돼요. 자, 이제 갑이 처분문서를 봤어요. 넌 지입죄를 했기 때문에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 면허 취소한다. 어? 나 지입죄 아닌데? 난 지입죄로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얘가 증거 수집할 때 난 명의 빌려준 적 없다. 이거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얘하고도 내가 직접 거래를 튼 거다. 얘는 내 근로자에 불과하다. 이 증거를 싸그리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송 계속 중에 법관이 요 면허 취소 명의 빌려준 것 때문에 나간 거라고 좀 봐주세요. 요거를 추가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온 증거에는 이미 난 명의 빌려준 적 없다. 이 증거가 빠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 증거를 가지고 1호까지 커버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겠다. 자, 그럼 요건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이런 사실이 다 인정 안 돼요. 얘는 지입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 판결 내렸어요. 취소 판결 내렸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다시 이걸 이유로 명의이용 금지, 저걸 이유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건 결국 같은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소됐어요. 어쨌든 글자는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기사동 부정한 사건 있죠. 자, 이거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해줘요, 허용 안 해줘요? 무자료 무면허업자 허용 안 해줍니다. 그럼 법원이 얘는 무자료 주류 거래한 적 없다, 위법하다, 취소했어요. 그럼 행정청은 을이 무면허업자다, 얘한테 술 공급했잖아, 이걸 이유로 다시 면허 취소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건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사유를 들어서는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서는 다시 해도 돼요. 그건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구조예요. 자, 그럼 거기 286페이지 하단에 로마자 4번 기사동이 동일한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객관적 기준 이제 보셨는데 여기에 객관적 기준의 첫째 줄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법만 놓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좀 전에 지입죄 사건입니다. 법만 놓고 판단한다면 1호 명의이용 금지, 2호 직영조건 위반. 그럼 요 두 개의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법만 놓고 그냥 평가해요. 법만 놓고. 그럼 이게 동일성이 있어 보여요? 동일성이 없어 보여요? 동일성이 없어 보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갑이라는 애가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한테 넘겨주고 얘가 영업을 다니고 돈은 일로 들어오고 빼주고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실관계 이거를 놓고 그럼 이게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얘네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근접하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게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사동이 인정되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거다. 이 표현도 이제 빠뜨리지 않으셔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착안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판례 이제 추가할게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건 1번에 지입제 운영행위 요거는 이미 쓰는 답안에 요건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추변을 물어보게 되면 첫 추변을 인정한 사건 두세 개, 부정한 사건 두세 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례에 붙일 거예요. 근데 손이 잘 안 나가는 사건명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배제하고 부드럽게 손이 나가는 사건명을 일단 먼저 한 2개 정도 추려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2번에 첫째 주 가운데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 그거 체크하시고 우측에 우측 페이지 맨 위에 첫째 주 끝에 환경 동그라미 치시고 3번 판례 추가할 거예요. 첫째 주 끝에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바로 밑에 환경보전 자, 요 2개 사건 먼저 보시면 요게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이미 기출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요 환경 사건이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요건 어떻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냐면 지금 얘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신청했어요. 근데 거부 나왔어요. 건물 짓는 것 자체가 개발행위입니다. 그럼 여기 지역이 국립공원이에요. 농림지역이에요. 여긴 법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어요. 원칙이 금지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이제 좀 배우셨냐면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살 집 짓는 건 원래 강화상 허가인데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럼 원칙이 금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네. 그때는 짓게 해줄게. 그럼 그건 재량이에요. 오로지 행정청이 결정해서 내려줄 수도 있고 안 내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에요. 여긴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법에서 왜 금지시키고 있을까요? 개발행위를. 여기를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개발 못하게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환경보전이에요. 환경보전. 근데 처음에 거부처분 나갔을 때 이 문서에는 환경 얘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 거부처분 나갔을 때는 환경 얘기는 없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안 되는 행위야.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근데 소송 계속 중에 법관님 거기에 허가 나가면 환경에 엄청난 문제 생겨요. 그걸 이유로도 거부했다고 좀 봐주세요. 그럼 얘가 소송 들어올 때 환경을 행정청이 고민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거부 나왔을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세네 줄을 짧게 보지만 이걸 인정할지 말지가 결국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되나? 기존의 증거로도 커버가 되나? 이걸로 결정나죠. 이건 법원이 계속적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있죠.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갑자기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추가하겠대요. 이 사유가 있잖아요. 원고가 낸 증거가 있잖아요. 아, 이걸로 이거 같이 할 수 있겠네. 그럼 기사동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거에도 이 사유를 깨트릴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요 세네 줄만 가지고 완벽하게 구분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이 사건에서는 기사동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좀 포인트를 가지고 판례 정도의 결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초에 환경을 목적으로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에 얘가 소송 들어왔는데
환경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증거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기사동을 인정해 주겠다. 자, 우측에 4번에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첫 출변으로 물어보기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 첫째 줄 끝에 자,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거부가 나간 거예요. 품행 미단정을 불허 사유로 귀화 신청 거부한 겁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밑에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 밑에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 추가적 사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대한민국 국민 만들어달라 신청했는데 거부 나왔어요. 그러면 국적법에 보게 되면 1호, 그냥 1호로 할게요. 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얘한테는 귀화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사실입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품행 미단정, 그런 애는 귀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냐?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 기소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행정쟁송법 케이스 보실 때 무슨 사실이 있다, 무슨 사실이 있다. 이건 법무부 장관의 일개의 주장일 수 있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접근하시면 아니 그럼 당연히 품행 미단정 아닌가? 그럼 이게 왜 위법이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건 행정청이 지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유라는 겁니다. 법관님, 얘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소유예는 뭐냐? 검사가 죄는 졌는데 이거 굳이 형사법원까지 기소 안 하고 한번 봐줄게. 어쨌든 검사가 죄는 졌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얘 죄 안 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소유예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쨌든 범죄 경력이 있다는 걸 그 이유로 들은 거죠. 그래서 얘가 뭘 제출했느냐?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게 되면 본인이 이제 주민번호 제시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모든 범죄 경력이 쭉 한 장으로 뽑아집니다. 그걸 제출했어요. 얘 범죄 경력 조회서 봤더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법관님 이 처분 당시에요. 불법 체류한 전력도 있어요. 그럼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어서 얘가 처벌을 받았다면 범죄 경력에 남아야죠. 근데 범죄 경력이 깨끗해요. 이건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도 동시에 공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인정해 준 겁니다. 한 번에 다 투자. 자, 5번에 둘째 줄.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의해서 요거 이제 추가할 거예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의해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 근데 변경은 살짝 지우세요. 변경은 살짝 지우세요. 뒤에 판례 보게 되면 또 괜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경우 이건 애초에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문제 안 된다. 이 5번하고 6번을 같이 이제 한 사건으로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자, 밑에 6번 판례 볼게요. 일단 법조문 박스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첫 주변 물어보기 좋아요. 기사동 인정한 걸로. 자, 정보공개법이랑 이건 여기에 해당되면 비공개 정보 비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1항 6호. 끝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 밑에 검찰보존 사무규칙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법입니다. 자, 제20조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 자, 3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밑에 끝에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조두순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조두순의 유죄 판결 확정을 좀 보고 싶다. 그 내용을 형사 기록을 보고 싶다. 제가 조두순 고소한 적 없죠. 고발한 적 없죠. 그 재판에 무슨 감정인이나 뭘로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조두순 거 보고 싶대요. 죽일 놈의 범죄자라도 프라이버시권은 또 헌법상 기본권은 있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보여주면 조두순 프라이버시 침해되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확정 기록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지금 을에 형사 확정 재판 기록 그거 보여달라 열람복사 신청한 거예요. 근데 거부했어요. 거부 처분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너는 이 검찰 사무규칙 제20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여줄 수 없어. 조두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거든. 넌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앤데 그럼 신청을 못하는 앤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청이 법관이 원래 거부 처분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 침입적이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근거를 규칙만 제시했거든요. 그거 정보공개법 제9조에도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프라이버시권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초에 처분 사유가 바뀌는 건 왜 문제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트려야 되는 증거를 별도로 수집해야 되니까 문제되는 거죠. 단지 근거법령만 추가해요. 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 사실관계는 바꾸질 않아요. 그럼 얘가 무슨 뭐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시고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건 당연히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지 구체적 사실관계는 바꾸지 않아요. 그럼 애초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처분 사유 정도, 그 처분에 근거 법령만 추가, 아차, 법률적 근거도 제시해야 되는데 요거를 추가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제 기사동을 부정한 사건 볼게요. 자, 동일성 부정한 거 1번에 요거는 이미 모범답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에 원고의 무자료 주류 판매와 밑에 무면허 업자에게 주류 판매한 사유.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2번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사동 인정 안 되는 사건이 기억하기는 더 좋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뭐 수집해 왔겠어요? 동의서 제출했다. 왜 딴소리 하고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둘째 줄 끝에 이거 허가내주면 안반 발파 시 소음 생긴다. 막대한 소음 생긴다. 이거 뭐 수집해야 돼요? 소음 안 생긴다. 이건 주민들의 동의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기사동이 없다. 3번 추가할 거예요. 기존 공동사업장과 1km 거리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 1km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럼 뭐 수집해 갔겠어요? 1km 떨어져 있다. 근데 갑자기 소송 계속 중에 최소 주차용지가 미달된다. 500대 있어야 되는데 300대밖에 없다. 500대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증거이기 때문에 기사동 인정되지 않는다. 4번에 이것도 이제 사건명으로 추가할 겁니다. 첫째 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너 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안 해? 공사했다. 공사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증거와 바로 밑에 너 왜 공무원한테 뇌물 줬어? 공무원한테 뇌물 준 적 없다. 이건 완전히 다른 증거이기 때문에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5번에 이건 여러분들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상금이라는 처분이 국유재산,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로 나가는 처분이 변상금 부과 처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잠깐 각색을 해서 과징금으로 볼게요. 과징금. 자,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에도 청소년한테 술 팔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가요. 식품위생법에도 식품위생법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같은 거 사용해서 돈을 벌면 그거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나갑니다. 갑이라는 애한테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과징금이 나갔어요. 얘가 난 청소년한테 술 판 적 없는데 증거를 싸그리 수집해 왔네요. 그때 갑자기 행정청이 법관님 그럼 요 과징금을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나간 과징금으로 좀 봐주세요. 그럼 이건 애초에 처분 사유가 같을 수가 있어요. 법이 규율하려는 목적 사실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이건 단지 무슨 사유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의해서 나간 과징금 부과처분을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정하고 기각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법상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갑자기 소송 계속 중에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나간 걸로 봐주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처분을 인정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의 첫째 줄 끝에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 밑에 국유재산법 근거법령을 국유재산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바로 밑에 이건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자, 밑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우 5째 줄 끝에 이러한 법리는 심판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기사동을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이걸 가지고도 물어볼 것 같아요. 이의신청. 자, 행정심판까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소송에서와 논의가 똑같습니다. 근데 불법 방법 중에 하나가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게 산재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 영역에서 등장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물어봐도 써야 되는 내용은 사실 같아요. 그대로 같습니다. 사안의 해결만 이제 소송 쓸 때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 이의신청은 뭐냐? 처분을 한 처분청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송이나 심판은 구조 자체가 요 행정청이 처분을 했죠, 얘한테. 근데 얘가 다투려고 증거 수집해서 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럼 이제는 얘가 얘보다 우월해요. 소송, 심판, 판단기관 앞에서 서로 대등관계에서 공격방어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등관계에서 공격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미처 얘가 준비할 기회가 없었는데 엉뚱한 사유를 추가 변경하게 되면 얜 소송이나 심판에서의 공격방어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의신청은 얘가 자기 산업재해로 다친 거를 인정해달라. 보상금을 이제 받고 싶으니까 인정해달라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온 거예요. 이의신청했어요. 다시 얘한테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모습은 판단기관이 제3자예요. 여전히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여전히 우월한 데서 자기가 하는 처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한 처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거부 처분이 나갔던 게 야, 인과관계가 없다. 넌 근로로 인해서 실명이 된 게 아니야. 넌 업무를 하다가 귀를 다친 게 아니야. 인과관계가 없어. 그걸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업무로 인해서 다친 건 맞는데 이거 3년 안에 청구했어야 되는데 3년 안에 청구를 안 했네.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래서 내가 지급 결정을 못 내려준 거야. 이렇게 이유를 바꿔요. 이건 기사동이 있어요? 기사동이 없어요?
기사동이 아예 없죠. 그럼 요 이의 신청 단계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가지고 요 거부 처분은 이것 때문에 나간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되나? 여기서도 이렇게 사유를 바꾸려면 기사동이 있어야만 되나? 요게 이제 판례상 문제됐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 안 된다. 이거 기사동 없잖아. 요 처분 사유로 이걸로 바꾸는 건 허용 안 돼. 이래버리면 뭐 소송 가구 자식이 있어요. 행정청은 이걸 이유로 나간 거부 처분 직권 취소하고 이걸 이유로 그냥 거부 처분 문서 하나 만들어서 또 보내면 되죠. 구체적으로 얘가 무슨 증거를 수집해서 대등 관계에서 무슨 다투기 시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 단계에서는 굳이 기사동을 요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는 행정청은 기사동이 없는 사유로도 처분의 적법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업무 영역에서 그리고 이 이의 신청에서는 기사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어찌됐든 또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걸 가지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얼마든지 물어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의 경우 판결 요지 첫째 줄 끝에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상 심사 청구 이게 진짜 이의 신청이에요. 실질이 심판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의 신청이에요. 바로 밑에 그걸 알려주는 게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이게 이의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밑에 자신의 내부 시정 절차에서는 그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 판결 요지 그 여백 있잖아요. 거기 심사 청구 위에다가 재심사 청구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 첫째 줄 끝에 좀 전에 심사 청구 읽었잖아요. 그 위에 여백에다가 재심사 청구라고 한번 써보시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개별법에 있는 특별행정심판이에요. 재심사 청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이의 신청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관계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이 끝에 근로자 갑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금, 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가 갑이 불복하여 부지급 결정이죠. 부지급 결정. 장애보상 급여 부지급 결정. 거부 처분 나온 겁니다. 거부 처분. 갑이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자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사유예요. 그래서 기사동이 없는 사유를 추가 변경한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290페이지 사례 연습 나오죠? 요거 이제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건 기본서에 있는 확인학습 사례는 되도록 피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시험 보시는 건 또 다양한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집에 물론 있는 사건이지만 기본서에 있는 사례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제 위에 사건의 다섯째 줄 보시면 76조 제1항 1호 돼 있죠. 1호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설문 1번에 셋째 줄 제2호 돼 있죠.
2호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가 나오면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서에서 배우신 판례가 문제로 나와요. 기본서에서 배우신 판례가 문제로 나왔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결과를 꼭 기억하셔서 판례의 결과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대표적으로 창작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워낙에 이제 법에 어떤 제재 처분을 규정하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눠놓은 법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 창작하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왠지 이제 자기가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호, 2호 나오게 되면 일단 각 호에서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접근하실 때 이건 여러분들의 없는 판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기 만약에 무슨 공무원한테 뇌물 줬다. 그건 아예 판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접근을 1호, 2호 근거가 다르죠. 그럼 그때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해요. 만약에 나는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거 기사동 왠지 인정되는 것 같은데 그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라는 걸 포섭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2기 때 사례집을 통해서 이렇게도 포섭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포섭이 가능합니다.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제가 법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약간 유도리 있게 이렇게 끌고 갈 그 지식이랑 이렇게 끌고 갈 지식이 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근거가 다르면 대신 모르는 판례를 전제로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예요. 그때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안전해요. 그렇게 이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사건을 읽어보셨으니까 2번 결론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입증 책임 지금 뭐가 밝혀지지 않고 있대요? 지금 행정청이 해지권을 행사했죠. 해지권을 행사했잖아요.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 그냥 위법으로 생각하세요. 위법.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요 여백에다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애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나갔어요. 얘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게 된 원인이 행정청이 얘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해지했습니다. 이 해지가 위법했어요. 이 해지가 위법했어요. 행정청의 해지가 위법했어요. 그러면 위법한 해지 때문에 폐쇄하고 공사 못하게 한 거죠. 그래놓고 갑자기 왜 공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나온 거죠. 그럼 해지권 행사가 위법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해져요, 위법해져요? 행정청의 해지가 위법하다면 그에 기초해서 나온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이 밝혀지면 누구한테 유리한 사실이에요? 원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원고. 근데 원고가 입증 못한 거예요. 그게 불명이에요. 그럼 얘한테 입증 책임 있는데 얘가 입증 못했죠. 그럼 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가야 되죠. 그럼 무슨 판결이 나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기각 판결이 나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입증 책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결론을 찾아내야 되냐면 지금 문제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명이라는 사실이 주어져요. 그럼 이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이 위법해지나 적법해지나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위법해지면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 못했으니까 얘한테 불리한 기각. 요거 인정되면 처분이 적법해져요. 처분이 적법해집니다. 근데 입증 못한 거예요. 그럼 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가요. 그럼 원고한테 유리한 취소 판결이 나가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보시게 되면 291페이지 목차가 나오는데 로마자 2번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의의 나오고 바로 3번에 허용 여부 나오죠. 그 중간에 뭐 2-1 정도 메모해 놓으시고 답안 쓰실 때는 로마자 3, 4, 5, 6 이렇게 하나씩 밀리겠죠.
거기 구별 개념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서브라는 네 줄이 이제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294페이지 입증 책임 사안 해결만 볼게요. 사안 해결 주장 책임에 따라 갑이 주장한 의뢰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사실이에요? 원고 갑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인데, 그래서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데 결국 위사실이 불명이란 얘기는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원고 갑에게 불리한, 불이익한 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요게 입증 책임을 물어보는 사안 해결의 구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고,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갈게요. 예, 좀 쉬었다가 나갈게요. 지금 47분이 맞죠? 예, 저 뒤에 시계가 안 맞구나. 예, 4시까지 들어오세요. 4시까지.